좋다. 오늘은 자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잘 있다는 것은 또 이 반대로 잘못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잘못 있다는 거. 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글자 하나가 우리 글자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글자가 이제 뭉쳐서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뭐 하나로 세트가 돼갖고 계속 움직이시잖아, 그죠? 갑자 60개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잘 있으려고 하면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이 영향이라는 거는 주변의 글자에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관계가 있다면 합형, 충, 파해 이런 거거든. 그래 천간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토일간인데 옆에 뭐 갑목이 왔어. 그럼 갑기합이 돼버리잖아. 그럼 갑기합에 의해서 야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네. 그럼 이 잘 잊지 못하는 거거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것, 불안하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또 갑이란 글자뿐만 아니라 또 갑은 또 이 극받는 그래 을목이 왔어. 그럼 을목이잖아. 야는 기토고. 그리고 금극목, 금극목이란다. 이 목극토하고 여기 또 영향을 받죠. 기토가 불안하잖아 항상. 이런 이제 이런 건 만약에 세력이 잘 있으려면 예를 들어 기토니까 화가 옆에 있어갖고 화가 옆에 있어서 화생토 해주는 관계라면 잘 있는 거죠. 생해주는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있다는 것은. 지지에도 마찬가지라. 지지에는 관계들이 많잖아. 지지에는 삼합도 있고 삼합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방위합이라는 것도 있잖아. 방위합. 이 기와 세를 뜻하는 게 이제 힘,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에서는 특히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다. 뭐 위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이 인이라는 글자가 요또 또 같은 오행이니까 요것도 목이고 요것도 양의 목이니까 같은 거니까 요게 흔들리게 되면은 요 글자도 흔들린다고 봐야 돼.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안전하게 잘 있으려고 하면 요게 그냥 생 받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생 받으려면은 이 수생목 하는 관계가 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런데 수생목이 안 되고 옆에 글자가 요게 만약에 일지든 월지든 뭐 어디 네 개 기둥 속에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 옆에 뭐 신이라는 글자가 있더라. 그럼 이 신은 금이잖아. 그럼 금극목 당하고 있거든. 그 도끼가 계속 나무 뿌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이제 야가 불안하잖아. 그래 야는 결국은 잘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 그죠? 이런 말이야. 또 만약에 인은 또 이 뭐 인호술 삼합도 되고, 그죠? 삼합도 되고, 그다음에 인묘진 또 이 방해합도 되고 이러하지만 인묘진이라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목의 새가 커지니까 또 잘 있는 데에서는 괜찮지, 탄탄하니까 다 괜찮지만은 만약에 금에서 충을 받고, 그다음에 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좀 인사형살이 오든지. 근데 이런 게 있잖아. 합형, 충파, 해, 형살, 뭐 여러 가지 신살들에 의해서 야가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그거는 생 외에는 전부 잘 있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생 또는 요거와 같은 오행인 것은 괜찮지만은 그 외에는 절대 그 글자가 불안하거든. 그래서 잘 있지 못하는 거. 자, 이런 경우는 내 명 속에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항상 움직이잖아. 이 세상이 변화를 하는데, 그 연애 매년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도 내 8글자에 이 글자들의 이 영향을 주는 거지. 풍파가 일어나, 풍파가.
그래, 해마다 다르잖아. 사람 사는 게. 계절마다 다르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억수로 안 좋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내리막이 끝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희망이 있고, 또 이제 또 좋은 사람들도 항상 좋은 것만 알거든. 다 좋다 하지만은 또 언젠간 나도 모르게 또 내리막 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변화한다.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있으려고 하면 그 어떤 늘 잘 있지는 못하고 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면은 그럴 때만 잘 있는 것이지.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 외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 힘이 약해져 있던 힘이 잘 있다는 것은 약해져 있던 힘이 그나마 외부에서 극이나 형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수생목해서 잘 보호해주고 있다면 잘 있는 거지. 약하지만 우리 몸 약해도 안 아프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있잖아. 약해 보이지만 병원에 잘 안 가는. 그러듯이 이런 건 잘 있는 거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글자가 약해지만은 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튼튼한 경우지. 내가 뿌리까지 딱 내리지 튼튼한 경우지만은, 튼튼한 경우에도 옆에 이 신금이라는 이런 나를 치는 글자가 오면 잘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 현재는 잘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잘 있지 못하는 데가 없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이 글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글자가 내한테 누군가한테는 글과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내 어떤 그 신체적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육신적으로. 그다음에 누군가한테는 나의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나의 자식을 뜻하기도 하고, 또 내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내 명예를 뜻하기도 하는. 그러면 그의 손상을 입는다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부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글자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죠? 그게 잘 있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잘 있다는 것은. 그럼 이제 잘 있다는 것은, 일단 안정돼 있다라는 거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기존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약한 것이, 만약 기운이 약한 것이 잘 있다는 것은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몸은 약하지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상태. 그럼 잘 있는 거잖아, 사실. 놈들은 내가 몸이 빼빼 약해 보이도 그러잖아. 약해 보이지만은 건강한 거든.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약한데 외부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죠? 아까 그것처럼 극을 당한다. 그래. 우리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극당하는 목극, 만약에 그럼 토가 불안해지고, 잘 있다가도. 그럼 또 토는 또 토극 수 하잖아. 수가 잘 있다가도 불안해지고, 토가 오면. 그럼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육친과 십신의 관계가 나한테는, 또 누군가한테는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지. 잘 있지 못하게 되는, 흔들리게 된다. 만약에 글과 학문을 만약에 잘 있다는 것이, 이 약하다는 것이 그나마 인성에 속해 가지고 글과 학문을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는, 몸도 약하지만 억지로 참 잘 하고 있어. 그런데 극당하는 글자가 왔어. 그러면 그에 극을 당하잖아. 잘 있다는 게 아까 목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금이라는 글자가 오면 금극목 당하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지.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잘하고 있던 것에 중간에 정지할 수도 있고, 그걸과 학문을 해왔다면 그걸 에라이 진짜 공부 안 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이제 만약에 직장일 수도 있잖아. 그 직장이면은 어때? 직장을 옮기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다 각자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잘 있다는 것이 그걸 당하게 되면 잘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뜻합니다.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 있다는 것과 못 있다는 것은, 그죠? 이제 그런 차이다. 만약에 또 잘 있다는 것은 또 반대적 입장에서
조금 전에 약한 것을 이제 내가 설명드렸는데, 강한 것은 있는 게 아주 강해. 강하다는 것은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뿌리가 탁 내려져 있는 거. 아까 갑인 이렇게 했잖아요. 갑인, 을묘 이런 거. 같은 오행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같은 오행이 이제 여러 뿌리에 돼 있는 이런 건 이제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강한 것들은 강한 그대로 두드러지게 내가 표시되고 있어. 그걸 내가 늘 쓰고 있거든. 내가 그게 이제 나한테 육신적으로 이제 인성일 수도 있고, 그지? 비겁일 수도 있고, 우리 그렇잖아. 식상일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그 강하다는 것은 만약에 인성이 강하면 글과 학문을 잘 할 수 있는 일단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 그걸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글과 학문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거든. 비겁이라는 형제, 친구잖아. 친구들과 잘 많은 소통을 하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 잘 있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인생이라면 그 나이 때에 글과 학문을 할 나이인데, 그럼 이걸 잘 있다면 이걸 잘 쓰는 거지. 이걸 글과 학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클 거는 극하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극하는 글자가 올 거 아니에요. 계속 운이 바뀌니까. 대운에서는 크게 오지. 10년 주기로 오니까 10년 동안 작용을 하니까. 새우는 이제 연우는 한 해 한 해만 지나가면 또 다른 글자가 오지만, 그래 왔을 때 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격이 오는 거지. 잘 하다가도 그럼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약한 것에서는 크게 당하고, 강한 것은 맷집이 있으니까 좀 약하게 당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아까 약한 것은 극당하면 변화가, 회사를 그만둬야 돼.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고, 강한 것은 극단한 게 오면 회사를 이동한다라든지 그만큼은 아닌데, 이렇게 변화가 온다. 잘 잊지 못하고 잘 잊지 못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잘 잊고 못 잊고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용 쓴다는 것은, 이 여기서 이제 용이라 하면 원래 이제 이 명리학을 조금 공부하다가 보면 용신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 들어는 보셨죠? 들어봤잖아. 용신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용신이 뭐야? 용신의 용자를 쓸 용자를 사용하는, 쓴다는 거거든. 용자를 쓰는데, 이게 뭐고 하면은, 내가 전에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용신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들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했지만 이 용설이 실제적으로 내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요번에 저쪽 수성구에서 하는 말이, 유튜브에 명리학 강의가 많은데 많이 들어봤는데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대. 근데 그게 궁극적인 그냥 명리학이 이런 것이다, 사주 푸는 곳에서만 딱 국한돼가 그거만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럼 사주 풀면 뭐해? 그걸 풀면 뭐하노 이거지. 그럼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라. 근데 실제적으로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안 좋은 사주도 있을 것이고, 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는 거지. 타고난 사주를 어떻게 쓰면은 더 그 갖고 있는 그릇보다 크게 성화시키느냐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 만약에 그럼 사주를 풀어봤을 때 안 좋다. 대체적으로 좋다 안 좋다는 이제 뭐 충이 많고 아까 잘 잊지 못하는 글자들이 계속 있으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안 좋다는, 잘 잊지 못하는 내 사주 속에 그러면 형충 이런 게 많다는 얘기잖아. 잘 잊지 못, 불안하다는 얘기잖아.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늘 긴장되고 눈이 반들반들거린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얼마나 그게 장점이라. 맞잖아요. 늘 긴장되고, 이것도 장점이잖아. 근데 사주가 잘 있는 글자들은 어때요? 태만. 사건 사고가 없거든. 내한테 자극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느끼지는 못해. 그냥 추워지는다는 거야. 그게 어느 게 장점이지? 그죠? 그 쓰기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용 쓴다는 것이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소위 명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용신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럼
지난번에 물어봤잖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걸 학문을 열심히 해야 될 아이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이라. 그럼 그걸 어떻게 써야 돼? 근데 저기서도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 했는 건데, 만약 인성을 용 써야 된다면, 용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신 찾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 어떤 명에서 인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인성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명리학적으로는. 근데 인성을 더 갖춤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글자들끼리의 관계가 아주 원활히 좋아지더라, 소통도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용 써야 되는 글자이며, 이게 바로 용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하나의 그 화분이든 화초든 이 생명을 가진 나무가 있다 가정을 하면, 이 나무가 어떤 뿌리에서 이 자라나가는 이 과정에서, 환경에서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죠? 또 꽃을 피우고 떨어져야지 또 열매가 맺지만은, 이러한 과정에서 또 태양이 있어야 돼요. 이 오행이잖아요, 오행, 그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이 열매도 있어야 돼요. 열매는 금이죠. 이 튼튼한 나무는, 나무 생명은 목이잖아,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막 꽃을 피운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이 자양분은, 나무를 키우는 자양분은 수잖아, 수. 수생목에서 목생화, 금, 이 좋은 토질은 토, 이 오행이잖아. 근데 어떤 사주명을 탁 내려보니까 수도 있고 목도 있고 금도 잘 있어, 토도 잘 있어, 화가 없어. 그래, 이 나무가 어떨까? 자연에서는 나무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수가 있으면 잘 자라잖아.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해. 얻어보면, 본인이 어두운 환경에 있다면 어떨까? 천지 모르는 곳에 너 혼자 앞에 안 보인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 깜깜하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명이라 이 말이야, 이게. 그럼 이걸 못 쓰니까, 그래,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요거만 있으면 잘 자랄 수 있지. 그래, 요게 뭘까요? 이 생명의 등대야. 저 바다에, 그죠? 배들이 어디를 보고 찾아온다고? 등대 보고 찾아와, 밤에는. 등대와도 같다. 이 나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그죠? 이게 없으면 이 명주는 다 있어도 컴컴한 곳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 갈팡질팡,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떤 목표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 사람 명은 그럼 뭘 용 써야 될까? 당연하지. 이제 용신 안 배워도 알잖아.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지. 이거 어떻게 쓰냐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이 목 입장에서는 화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식상이죠, 식상. 목생화네, 식상이 된다고. 그죠? 생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 식상이 되죠. 이 목 입장에서, 이 나무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는 거다. 그럼 식상,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는데, 내가 뭘 하기만 하면 꽃을, 열매도 맺고, 좋은 토질에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자양분이 있으니까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이 식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화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만 있었는 거라. 자, 그럼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용 써야 되는 게 뭔지는 내가 알았어. 그럼 그럼 화는 나한테는 식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인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지금 이 나무 생명 입장에서는 식상이라. 그럼 식상이 없는 우리 명은 어찌하면 될까? 이거거든. 또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러면 용이, 아까 이 용신이 화이다, 이렇게 이제 명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용신이 식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명에서는 이걸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써라는 거지? 자, 결국은 오획적으로는
화라는 우리 밝음을 뜻하는 거잖아. 태양, 빛 이런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 책에 55쪽에 보면 쭉 나와 있죠. 화는 뭐 밝음, 숫자는 뭐 27, 그다음에 또 색깔은 뭐 붉은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방위는 남향이고 이런 거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짓고 그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식상이라 하면 내가 하는 일이다 일 맞잖아요, 그죠? 아시잖아. 식상을 생하는 것은 식상이 잘 생하면 재성, 식상생재, 결과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요거만 쓰면 무조건 결과 다 나오게 돼 있잖아. 그래서 식상은 일이니까 무조건 일을 저질러 봐라. 생각하지 마. 이건 생각이 막 생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해보지를 안 해. 바로 이게 없다는 것은 단점이 바로 그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쓴다는 것은 쓴다. 아, 내가 뭔가 계획된 게 있으면 한 망하든 우회든 간에 한번 저질러 봐야 되겠네. 자꾸 저질러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요것만 있으면 이 사람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용 쓴다? 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막 해야 되네. 일을 저질러야 되겠네. 이거라. 그 일 저지르는 게 내가 용 쓰는 거라. 그 용은 이걸 이야기하고, 식상을. 그럼 식상을, 용을 쓰는 거지. 일을 저지르는 거지. 그럼 쓴다는 것은 그게 쓴다는 거죠. 또 이것까지 잘인데 만약에 수가 없다고 하면 수는 자양분이잖아. 이 나무 이 나무라고 내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모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목이라는 것은. 그럼 그 생명의 자양분은 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아까 없었던 이 화도 있어. 그런데 수가 없어, 수가. 그럼 어떨까요? 화가 환하게 있고 꽃을 싹 피우고 있고 열매도 참 맺을 것 같고 계절이 지나면 다 토질도 이 아주 좋은 토질에 잘 겉으로 얼마나 화려해 보이겠어. 화는 빛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생명체가 아주 화려한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뭐 겉으로는 억수로 보기 좋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양분이 없잖아. 오래 지속하지 못하지.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화려하고 시들해진다. 그래서 외화내곤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렇잖아. 그림만 봐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뿌리도 없고 위에 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양분을 수생목해주는 이 자양분을 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대만 알잖아, 이제는. 맞죠? 그 인성이 되잖아, 또, 이러면. 그래, 인성이, 그러면 육신적으로 좀 더 중국어로 가니까, 아, 인성이잖아. 그러면, 아, 인성을 내가 용 써야 되는구나. 그럼 인성을 어떻게 용 써나는 거죠? 우리가 글과 학문을 더 가까이 하는 것도 인성이다. 그럼 인성은 나의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는구나. 그죠? 또 그렇지만은 글과 학문도 어머니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거거든. 또 수는 뭐라? 수의 기운적인 거. 그죠? 수기의 에너지는 시간이 이제 밤의 영역이다, 수가. 그죠? 밤의 영역. 그 다음에 나의 스폰서.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뭐 이런 관계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나의 스승을 뜻하기도 하거든. 선생. 그죠? 이런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조건이 탁 괜찮은 조건이 왔을 때 내가 글과 학문을 평소에 이걸 용어로 썼다면 인성을 용어로 썼다면 글과 학문을 평소에 쭉 했을 것이고 그걸 언제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밤에 조용할 때 이런 사람들 그때 하는 더 효율적. 용을 쓰는 거죠. 용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스승님과 같은 또 어머니, 이게 또 어머니, 또 외가 쪽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들과의 관계, 또 내가 용 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팍 잘해. 이게 용 쓰는 거라.
용을 쓴다고 해서 매번 이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에너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는 내가 가꾸어 놓은 것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 온 것에 의해서 그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용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용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삶에 용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는 물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오형적으로 봐도 그 다 다르지만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 진짜로 팔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용 쓰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습니다. 용 쓰는 거까지 하고 또 이제 오늘 많이 이래 탁탁 돌았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핵심적으로 또 요령이 괜찮네. 자, 여는 십신의 이해. 아까 그 있죠. 궁성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하면 궁성 이야기. 여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 원래 60갑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아시죠?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첫 글자가 갑자잖아. 갑자에서 지지는 지제도로 자축, 인묘진, 섬이 계속 내려가고 위에는 갑월병장이 계속 두 개가 계속 맞물려 올라가는데 올해가 2023년도에는 천간에는 개라는 글자와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끝점이잖아. 그죠? 갑에서는 10개 중에는 끝점이라 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임계점에서 이제 임계점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임계점이 끝점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임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묘라는 토끼라는 글자가 온 거지. 요게 이제 2023년도의 이 기운을 천지와 천과 지지의 기운이 이렇게 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되게 이제 요거 토끼라는 건 알잖아. 그럼 요걸 원래가 그래서 원래는 토끼띠라고 하는구나. 토끼 그죠? 자축, 인묘, 진사 그죠? 묘다면은 진으로 나오고 진사오미 이렇게 쭉 나가잖아. 그죠? 토끼띠구나. 야는 갑월은 이건 목이고 그다음 병정은 화, 또 무기토, 금, 수. 수는 임수와 개수 전부 음양이 두 개씩 딱 있잖아. 갑과 을은 목이고 화는 병, 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그잖아. 그냥 요 자연에서는 요걸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이 아침 또 하루는 아침이지만은 1년에는 봄을 열어가는 거죠. 봄을 열어가는 청록색이고, 맞아. 봄은 새파랗천지가. 화는 여름을, 계절적으로 여름을 말하지만 화의 색깔은 붉은색이고, 토는 이 중앙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환절 변하는 중앙을 이야기하지만 황색이죠, 황색. 황록. 원래 이 중국 쪽의 계통, 옛날에 역사의 사극에 나오는 저 황색, 노란 거, 그걸 왕을 이야기하는 거를 가장 세계적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다. 가장 이제 왕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왕의 색깔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금은 지는 서쪽을 이야기하지만 이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이미 다 한 거지만, 이 겨울이지만, 겨울이고 보이지 않는 하루에는 밤이죠, 어두운. 그래서 이 검은색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운이 오면 계묘라는, 만약에 작년에는 뭐였죠? 요 바로 앞에 글자잖아.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 뭐지? 임인이었잖아. 그죠? 임인이잖아. 인은 용이고, 야는 토끼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글자들이 여는 뭐라? 야는 두 개 다 수잖아. 요 양수고 음수 수잖아. 수는 검은 색깔을 하잖아.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는 용띠인데 검은 흑용띠에 해당하고, 그죠?
원래는 토끼띠인데 또 맹수니까 검잖아. 그래서 이제 검은 토끼띠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에서 끝났으니까 또 다시 갑으로 나오는 천간에는. 천간에는 갑으로 나오면서 지제는 임묘, 내년에는 진으로 가죠. 내년에 진으로 가잖아. 진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을, 갑, 을. 여기서는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이렇게 가고 갑을, 병, 정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요거는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진은 용띠잖아. 그죠? 용띠죠. 예? 용띠. 그 내년에는 용띠인데 천간에는 뭐부터 갑이란 글자 붙었잖아. 갑과 뭐냐? 그럼 내년에 무슨 용? 뭐지? 용이랄까 무슨 세계의 용 이래 되잖아. 목은 청록색이라잖아. 그래 갑목은 목이니까 갑과 을은 목이니까 색깔은 청록색을 뜻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청룡의 해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내 조카가 지금 한문 선생 하는 애가 있거든. 조카가. 그래. 걔한테 명절날, 설날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방송에서 떠들잖아. 원래는 뭐 무슨 토끼해 뭐 하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계면연에 이제 내가 물었어. 박 선생, 원래 그 검은 토끼라고 자꾸 그래 텔레비에 가는데 왜 그런지 아나 했거든. 근데 한문 선생은 그 한자에 대한 것만 알지. 이거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오방색의 뜻하는 거거든. 오방색이란 5방위의 색깔. 이 목, 화, 토, 금, 수의 방위. 했잖아. 목은 봄, 동쪽의 방위, 동쪽. 화는 남쪽이잖아. 남쪽의 방위. 요거는 중앙방위, 토는. 요거는 서쪽의 방위. 수는 북방이잖아. 북쪽의 방위. 그래서 여기 오방, 색을 붙여놓은 거지. 요거 이제 이 동쪽에는 해가 뜨는 쪽이잖아. 해는 뜨는 것과 한 해를 출발하는 것과 아침과 한 해의 아침과 하루의 아침과 한 해의 봄과 같은 맥락이죠. 시작하는 것은. 그 시작은 봄에는 온 천지가 파릇파릇한 색깔이 청록색이더라는 거죠. 그 청록의 기운은 목은 봄에 동쪽의 방위가 목은 동쪽 방위에 청록색을 뜻하고 이게 오방색 우리 동양 철학에서 정해진 거죠.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 그래서 화는 남쪽 남방의 붉은색을 뜻하고 이런 거라 불. 그래서 토는 중앙의 황색을 뜻하고 금은 서쪽의 흰색을 수는 겨울 북쪽에 검은색을 뜻. 요게 오방색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내년과 후내년은 갑과 을이니까 요거는 목에 해당되잖아. 그래 동방의 동방의 청록색에 뜻하는 이제 이 해가 오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는 용이 오니까 청룡의 해가 되고 요 위에 두 개는 같은 동쪽의 청록색이거든. 그럼 이제 요 띠만 바뀌잖아. 용띠 다음에 요 뱀띠잖아. 뱀띠는 위에 이제 을목이 붙었지만은 색깔은 청록색의 뱀이다 이 말이지. 청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는 이제 요 두 개는 병화와 정화는 여기 이제 남쪽 방위가 되잖아. 남쪽의 오방색으로서는 붉은색. 그래서 요걸 지나고 나면 오미라는 거는 오는 말띠를 뜻하고 미는 요 양띠를 뜻하는데 오의 말띠는 위에 천간에 이 남방에 붉은색이 붙었어. 그래서 요거는 붉은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위에 금이 붙으면 흰색 백말이 되고 그냥 몇 년 후에 또 이어놓은 양은 붉은 양이 된다. 이런 거 이게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고
사오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유술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자축, 이런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가면 또 이제 여기는 천간에 거는 갑을 병정 다음에는 무기가 오잖아. 무기토가 오잖아. 무기토는 중앙에 황색이더라, 오방색에. 그래서 신은 원숭이이고 뜻하고 유는 닭띠를 뜻한다. 그리고 원숭이는 이때에 나면은 원숭이는 황색 원숭이가 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닭은 황색 닭이 되고 요걸 뜻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오는 운의 풀이는 요렇게 기운이 요래 흘러가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요걸 보고 올해는 개묘년의 운이니까 나는 나와의 관계, 그죠? 나와의 관계, 이것 중에서 나를 대표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라 했잖아. 여기 있는 게 왜 나를 대표하나 하면 여기 보면 궁성 이야기고 아까 내준 거 있잖아. 거기 보면 일천간은 그건 일지라고 돼 있는데 일천간이 여기 일간은 안 돼 있나? 아, 요 일간 안 돼 있네. 일치만 돼. 일간은 빠졌네. 그죠? 원래 일간은 뭐 하면 여기는 이 8개의 명의 그 명주에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두 가지로 혼과 백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혼백이잖아. 혼과 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몸은 어디서 주장해? 사람이 혼이 나가고 나면 시체잖아. 이거는 죽은 거라. 그냥 고기 덩어리라. 그래서 나를 관장하는 것은 혼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는 이 8개의 모든 글자들을 대표하는 글자이다. 정신적인 주관하는 글자다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육신 관계에서 요거과 요거의 관계, 뭐 비겁이니 어떠니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 중심이 여기에 되는 거라. 요게 무슨 글자이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걸 이렇게 보는 거라. 그걸 보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있는 글자가 만약에 이 금이라, 그죠? 금이면 이제 경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신금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 그것과의 이 관계. 야는 수잖아, 수니까. 야는 또 목이잖아. 목. 요 관계를 푸는 거라. 그럼 관계를 풀어보면 본인의 글자, 여기 글자 신금이든가? 토? 기토? 그럼 그래 볼게요. 자, 기토라면 이게 이제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거든. 기토라면 이제 음의 토잖아, 그죠? 음의 토거든. 음의 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음의 관계니까 야는 이제 음의 수거든. 음의 수니까 요 관계가 우리가 육친적 관계가 돌아오는 야는 토극수 하거든. 토극수 하니까 이 재성의 관계는 재란 말. 재지만 재성인데 재성 중에서도 음량이 같아서 편재라 편재. 편재의 기운이 이제 편재란 말하면 큰 재물을 뜻한다. 큰 재물.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으려고 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 결과를 어떻게 크게 요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런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편재적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편재가 뭔지를 또 막 찾아보면 돼. 그죠? 되고, 지지의 거는, 위의 거는 뭐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 밑에는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 그래, 현실적인 건데, 밑에 거는 뭐고 하면 요건 이제 이 목이니까. 그죠? 목이라도 음의 목이잖아. 음의 목이니까 나와의 관계에서는 관이라, 관인데 이게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라. 아까 이 편제절 밑에 편관이라 하면 내가 인생 살다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가장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편관이라. 그 편관이라면 실질적으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힘듦이 다가와, 스트레스가 다가와.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잘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이 신체적 이 질병이나 뭐 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 뭐 질병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뜻한다. 또 이게 잘, 아까 잘 용을 잘 써왔다면